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0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망상에 빠진 이재명, 코너에 몰린 이재명, 폭망하는 이재명. 애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소년범인지 소년공인지 알 수도 없는 과거에다가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통해 보여준 그의 갑질과 그리고 법화 유형,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심보, 게다가 민주당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이것을 모두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의원 배지, 의원 갑옷을 입고 야당 대표의 갑옷을 입고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의 갑옷을 입었지만 이 모래성처럼 쌓은 대통령 자리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30 젊은 청년들이 나서서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매일같이 거리에서 외치고 있고요. 이 외침에 화답하듯 많은 사람들이 더 함께 모여가지고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요. 좌파 진영에서도 이건 아니잖아, 이재명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망해가는 이재명, 모래성에서 이제 내려올 때가 됐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은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요 광화문에 이재명을 데려다 놓고 사지를 온갖 잡아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사과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나라를 망친 사과,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리고자 했던 그것을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들을 완전히 거짓말로 속인 것, 이것을 꼭 사과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꼭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망해가는 소식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망해가는 소식, 망상에 빠져있는 이재명, 어떤 것이냐? 어제부터 계속해서 종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백혜룡 경정입니다. 백혜룡,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검사들까지 움직이고 대통령까지 움직였습니다. 이건 뭐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인데요. 이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매에 연루가 돼가지고 마약 밀매를 봐줬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마약 밀매 뒷배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마약 밀매에 관여했느냐 하고 보니까 내란 자금, 계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 이거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재명. 이재명이 이 거짓말 같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련을 위해서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백혜룡 경정이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얼씨구나, 됐다, 다 됐다, 이제 윤석열을 잡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이재명이 검경 합동수사단을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이 합동수사단에 백혜룡 경정을 직접 투입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이 하나의 사건,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누구를 투입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수사하게 하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검찰총장도요, 특정한 수사에 수사 개입을 하려면 이 한 가지 수사를 가지고 문서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문서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작자가 나와가지고 백혜룡 경정,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그러니까 계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 사업을 독점한 거 맞는 것 같아, 너가 한번 수사해봐, 이렇게 판을 깔아준 겁니다. 마치 문재인과 똑같죠.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원전은 나쁜 것이요, 원전을 다 없애버려야 해, 그래서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자전거로 페달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난 10월에 백경정을 이문정 검사장이 있는, 또 이문정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을 가장 편들었던
이문정 아닙니까? 이제 동부지검장이 됐죠. 이 이문정이랑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 좌파들 모였으니까 이 망상을 가지고 현실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발 좀 끌어내려줘봐. 이렇게 이재명이 주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문정이요.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만들어내려고 해도 뭐 팩트가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팩트가 없는데 제가 그래도 동부지검장이 됐는데 이게 체면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나요? 그래서 이문정 지휘,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지휘하는 이 수사단에서조차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생각, 이재명의 상상,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그것은 망상이고 거짓이다 라는 것을 좌파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준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검찰, 경찰, 이 수사단이 얼마나 지금 인력이 낭비된 겁니까? 게다가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드렸지만 2030에게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이 마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흠집을 내려고 했는데 이문정조차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문정이 이 백혜룡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느낌과 추측, 사실을 구분해서 말해라. 네가 생각하는 망상을 얘기하지 말고 사실을 갖고 와라. 사실도 아닌 것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진을 빼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이재명을 향한 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이문정도 뭐 이렇게 이재명이 막 밟아대니까 저희 진짜 이거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코너에 몰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너에 몰린 이재명 두 가지 코너에 몰렸습니다. 하나는 범죄 코너, 또 하나는 재판 코너입니다. 먼저 범죄 코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가 있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범죄에 몰린 이재명 어떤 거냐? 바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에서 계속해서 이 특검에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에서 별건 수사로 통일교를 계속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일교 수사하는데 통일교의 한 세계본부장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지난 8월부터인가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만 지원한 게 아니다. 민주당도 지원을 했다. 심지어 민주당도 2022년 1월, 2월 한반도 평화 서밋 여기에 지금 펜스 부대통령이 왔는데 여기에 국민의힘만 초대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초대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위성락도 왔다. 김현종도 왔다. 이재명도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 통일교 문제가 민주당을 향해서 다시 칼날이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교의 문제는 통일교는 한 종교단체, 그러니까 종교단체라고 하지만 모든 집단을 제가 이익단체라고 칭하겠습니다. 뭐든지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어떤 집단이라는 건 모두가요. 그래서 이익이 되니까 종교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되니까 한쪽에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민주당도 줄 수 있고 또 국민의힘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교도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때는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려고 시도했고 또 윤석열 정권 때는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시도했고 또 이재명 정권이 시작될 무렵에는 이재명 정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접촉하려고 시도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범죄라면 특검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범죄였다면 국민의힘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돈을 받은 민주당도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도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하고는 민주당은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건 번호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국수본으로 넘겼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여기에는 민주당의 현직 전직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3명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임종석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임종성. 이 사람은 누구냐?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느니 똥을 먹겠다. 그래서 제가 누구 똥을 먹는다는 거냐 하면서 파란색 리본 꽃을 달고 다니 이거 완전 도라지 아니냐 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남 중진 의원 바로 전재수를 얘기했는데 JTBC가 단독으로 전재수 까르띠에니 뭐니 시계의 명품까지 받았다라고 단독 보도를 어제 치고 한겨레에서도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해가지고 명품 시계 2개 건넸다라고 이렇게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전직 의원은 정동영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이 나올 때마다 통일교의 해체, 통일교 재단 해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에서는 법제처장을 향해 가지고 이 통일교 해산 언제 되는 거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해야 된다.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휘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요.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뭐냐? 이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슨 꼬리 자르기냐?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요. 이재명과도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 심지어 이재명과 통일교가 뭐 전화를 했네만에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재명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폰으로 전화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이 수법은 이재명이 이화영 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성태 회장과 주고받은 적은 없고 누구를 통해서 지금 같이 있는데 전화 좀 바꿔드릴게요 해서 통화하는 것처럼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본인으로서는 이 세 사람 혹은 뭐 민주당과 15명의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내주고도 본인은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관계없이 수사해라. 어차피 나는 안 나올 거다. 심지어 난 대통령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술과 관련해서 통일교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일단 민주당의 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부분도 수사해라. 그리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나오려고 하는 두 가지의 이 음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에 대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더 나올 겁니다. 오늘도 이 윤영호 이 세계 전 본부장이 결심 공판에서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실명을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실명을 얘기하겠다고 하자 이재명이 그럼 니네 종교단체 없앨 거야. 얘기하지 마. 이런 협박을 하는데 이 통일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 나도 할 테니까 다 얘기하자. 누가 죽나 한번 보자. 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론들이 전부 이 윤영호 세계 본부장 입을 바라보고 있는데 민주당 당원으로도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말한 대로 만약에 통일교가 이 정치 자금을 댔기 때문에 해산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종교든 간에 지금 다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천주교를 예를 들었는데 천주교인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천주교 사제단 정의 뭐 구현 사제단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 신부들 얼마나 민주당에
그리고 심지어는 대놓고 문재인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불교 단체는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 단체 행사 때마다 정치인들이 가서 왜 앉아 있습니까? 그 사람들 왜 가서 인사하고 종교계와 함께 하는 거죠? 다 그런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후원한 것을 찾아내서 이것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들,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해산돼야죠. 왜 통일교만 해산됩니까? 왜 신천지만 해산돼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단이라서 그렇다고요? 아니 그거는 종교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하는 모든 것은 이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저렇게 코너에 몰려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손가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일부러 더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또 코너에 몰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재판 코너죠. 이재명이 어제요. 민주당에서 이 내란 재판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한 발 빼니까 긴급하게 정청래와 김병기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다. 니들 왜 안 하고 있냐. 내란 전담 재판부 빨리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빨리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빨리 선고해라. 그래야 친북이 되지 않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자유 대한민국 이 세력이 더 커질 것이다. 더 불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제 긴급하게 소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내란 재판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재명이 그토록 믿었던 법원 내 좌파 판사들, 즉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김명수 때 완전히 만들어졌죠. 문재인 김명수 때. 그리고 그 초대 의장이 우리법연구회고요. 지금도 우리법연구회 의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마저도 내란 재판부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것은요. 이번 회의에서 안건에도 없었는데 모인 사람들 전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바래가지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안 된다. 그리고 법 왜곡죄,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것 이것도 안 된다 하면서 이재명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판사들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치를 떨고 있는 겁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위반을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런 일을 시킨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재명의 재판도 재개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전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 않은 한 가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서 입건을 해가지고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을 지금 수사하겠다고 나서는데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의 목을 치는 겁니다. 생즉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전쟁 중에 이재명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이재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재명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말 피 터지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살아있다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법관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조국이 웬일로 나와가지고 이재명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부 만들면 윤석열 도와주는 꼴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참 이 이유가 참 웃기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위헌성이 있다면 그 재판부가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할 것이고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재판부로서는 자신들이 위헌인 법률을 갖다가 심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자기들이 위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법원에서 위헌 법률 제청 심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 소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재판부가 헌법 소원을 하는 도중에는 재판을 정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조기 석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어쨌거나 이러한 반발이 지금 법조계의 어느 집단이든 간에 다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 좌파 판사들마저도 이재명한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성처럼 모래성으로 쌓아올린 이 대통령의 자리는 이재명에게는 너무나도 큰 자리였고 맡아서는 안 되는 자리였고, 이재명이 가야 할 것은 차디찬, 구치소, 독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심한 말이 나오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